네, 경제 지표들이 조금 부진하게 나오고 있고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마켓식스에서는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날부터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FOMC 경계감이 조금 팽배한 상황입니다. 네. 잠들기 전에 좀 시장을 봤는데 상승 출발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일어나니까 그렇죠. 네. 다시 좀 반락을 했더라고요. 저도 좀 힘이 빠지네요. 그래도 사실 급락은 아니기 때문에 혼조세니까. 네, 그나마 혼조세라서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거래일 동안 정말 강력하게 하방이 나왔고 그러니까요. 그에 따라서 사실 이제 아침부터 굉장히 철렁하셨을 겁니다. 주말 자체를 일단 좀 기분 좋게 보내시지 못하셨을 텐데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이제 자이언트 스텝 기조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이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조금 이벤트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하는 이유가 결국엔 이제 화폐의 가치를 올리기 위함인데 지금 이제 계속 뭐 물가 지수라든지 뭐 PPI라든지 뭐 이런 지수들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결국엔 화폐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비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좀 강한 이벤트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우리가 최악을 항상 생각을 하고 좀 투자에 임하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완화가 돼서 진행이 되면 그에 따른 또 대비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수 자체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기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자체가 투자할 만한 모멘텀 자체가 좀 많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축소 국면에 따라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미 지금 뭐 물려 계시거나 이 발목이 잡혀 있는 종목군들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은 조금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일단 빠르게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산업의 이런 성장성, 뭐 물론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산업의 성장성이 확인이 되는 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좀 반도체 섹터가 급락해서 마무리된 모습이었고 네. 시클리컬 업종도 뭐 테슬라가 좀 오르면서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좀 어떤 섹터 보셨을까요? 네, 일단 섹터는 클라우드 쪽으로 봤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이제 오라클이라는 섹터를 봤는데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전기차라든지 이제 뭐 인터넷 소비 쪽, 뭐 특히나 이제 중국 쪽 관련된 종목군들, 뭐 진동닷컴이랑 알리바바 이런 종목군들도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는데. 일단 오라클을 선정한 이유는 이런 빅테크 쪽에 어떻게 보면 좀 턴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트리거가 되는 종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선정을 했고요. 네. 일단 뭐 오라클 하면 또 클라우드를 그렇죠. 좀 많이 떠오르게 되게 될 텐데 뭐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1분기에도 긍정적인 좀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사실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도 이런 이 서버용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쪽에 뭐 부품을 납품한다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사업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이 사실 조금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은 사실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산업의 성장성이 가시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일단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죠. 이제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왔고 일부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닝 쇼크가 나왔었는데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좀 강하게 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익 자체가 잘 찍히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주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주 증가에 따른
구조적인 이런 매출의 성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서버형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인프라 등에 대한 사업까지 같이 영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특히나 긍정적인 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기업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확대 기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해당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구조적인 또 계속적인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턴어라운드에 또 기대감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런 클라우드 쪽에서 유의미한 성장을 거뒀고 이제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이제 시장의 성장에 따른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라클만 또 클라우드 쪽에서 잘 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업 개별적인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클라우드 종목군들이 해당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실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성장 자체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하이드리브 이 클라우드 시장이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이 퍼블리싱 하는 것과 이제 이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 혼합해서 활용을 하는 건데요. 뭐 이제 SI 사업과 이제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같이 또 성장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새로운 확대 기조가 나타나는 것들은 앞으로의 이런 미래 먹거리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 대한 시장 성장성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잘 나오다 보니까 분기 배당도 이제 또 실시를 합니다. 아무래도 주주 환원 정책을 이렇게 또 어려운 시기에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주주들을 위한 이런 정책이고 이에 따른 또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잘 나오는 국면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사실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잉여금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뭐 분기 배당이라든지 뭐 매입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는 투자 심리에는 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의료 그 솔루션 업체죠. 서너를 인수를 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매출이 이제 연결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면은 매출에 대한 이제 큰 폭의 성장이 또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뭐 이제 매출이 40% 이상까지도 연결로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 정도 수치가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베이스로 긍정적인 이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라클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조금 내면서 오늘장 10% 넘게 급등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앞서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말씀하셨는데 이 국내 증시에서도 이게 네.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종목이 국내 증시에 있을까요? 네, 뭐 도전 비전이라든지 뭐 삼성 SDS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조금 이 시장 자체는 개별주 장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삼성 SDS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클라우드 쪽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는 한 20% 정도가 되고요. 사실 이제 물류 쪽에 대한 사업이 그쵸. 조금 더 강한 회사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SDS가 항상 또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서서 이제 SI 사업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SI 사업이 결국엔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고 안에다 이제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20% 정도가 되고 있고 해당 부분에서도 유의미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SI 사업까지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SDS도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클라우드 시장이 이제 점점 뭐 물론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시장이 점점 더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시장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 SDS는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좀 대형주들이 많이 눌림 현상들이 나왔고 그에 따른 저평가 매력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들이 약간의 뭐 이런 이제 임금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이제 실적적인 개선 기대감이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현재 이제 PER도
PE도 거의 14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투자 확대가 이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사에 대한 이런 매출 증가가 이제 눈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앞에 오라클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주에 따른 매출 증가 기조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류 사업은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에 워낙 크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뭐 40% 이상 성장을 했죠. 그래서 그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들을 받고 있지만 또 이제 기저 효과에 따른 부담감도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매출액이 약 47% 정도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기저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락다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물류 버틀렉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사실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물류 산업에 대한 이런 튼튼한 이런 기조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임에 대한 흐름들도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호황 흐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고 있는 삼성의 SDS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우리 시장이 이틀 연속 좀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좀 그래서 좀 시장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네. 이번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지 얼마나 기준금리를 상향할지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좀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도 좀 바뀔 것 같은데 수급에 따라서 좀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급 자체는 저는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원달러 환율이 역환율 전쟁 기조가 나와서 빠르게 좀 하락을 해주는 국면에 들어가다가 다시 한번 이제 1286선 그리고 이제 90선까지 좀 탈환을 다시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300원을 또 넘어간다라는 우려가 확대가 될 수가 있고 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환율, 그러니까 환율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매력도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자금 자체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까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기간에까지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준금리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빛을 내서 이제 외국에서 신흥국으로 좀 들어가는 자본 자체가 줄어드는 국면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이제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자본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일단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93% 이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금리가 좀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원자재에 대한 이런 가격 상승이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그게 연쇄적으로 이 관련된 산업에 대한 물가 인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로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도 서두에 제가 이제 단기적인 시장,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제 소형주들이 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일 때는 사실 대형주보다는 이제 소형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벤트에 따라서 수급이 쏠리고 그에 따른 움직임이 확인되는 쪽으로 물론 그쪽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답을 찾아 나가실 수밖에 없는 약간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좀 이 주가의 하락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확인된 다음에는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MC의 기조가 계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유지가 되는지 그런 여부에 따라서 사실 움직임이 또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수급 흐름 변동성은 조금 나올 것이고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식사 함께 하셨던 분은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